안규백 장관이 너무 불안한 게 뭐냐면 안규백 장관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사고 쳤냐면요. 그 자기 국방위원 하면서 다음 달에 한미 그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벌어진다. 날짜까지 박았어요. 본인 SNS에.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미동맹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한밤중에 주한미군이 국방부 브리핑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 너 퍼나지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서해훈련 사고 안 했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주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거 유엔 사령관의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통일부 장관에 나눠주는 거를 여권이 이거를 추진을 하니까 여기에도 미군이 굉장히 좀 이견을 보였었던 상황이고, 지금 한미 훈련과 관련해서도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의 동맹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전 같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제 9.19 군사 합의를 추진할 때 사실은 주한미군 측과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감시 역량을 제한시킨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감시 역량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게 지나치게 제약이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였는데 지금은 수면 밖으로 그게 지금 거리낌 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건 이건 결정적인 신호거든요. 근데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워딩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슬프면서도 좀 동의가 가는 그런 부분인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워딩이 내가 훈련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대비한 그런 대비 태세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게 왜 사과할 일이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으로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 거고 그 훈련에 대해 상대방이 좋게 생각할 일은 없겠죠. 당연히 좀 약간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 맞춰주면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근데 지금 그 뭐 동중국해, 그러니까 우리 서해 일대에서 중국 군용기와 미군 군용기 사이에 대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 생각을 역으로 해보시면요,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잠정 경제 수역을 넘어올 때 그냥 우리는 지켜만 봤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막 우리 카디츠 넘고 오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우리도 전투기 때 발진을 하지만 항의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넘어도 항의를 못했고 소해 구점을 설치하는 것도 항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한미군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근데 고맙다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군도 똑같이 전투기를 발진을 시켰는데 중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주한미군한테 왜 굳이 쓸 때 중국을 자극하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넣었다라는 것이고 하지도 않은 사과를 받아냈다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동맹에 대한 모욕이고요. 저는 이걸 지켜보고 있는 지금 군 내부의 장병들의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국방부 그 보도자료 준비하는 실무관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이 계속 내려오니까 표정이 안 좋고 그걸 발표를 해야 되니까 표정이 안 좋은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하고 확연히 상황이 다른 게 그때의 트럼프와 지금의 트럼프 정책이 다르고요. 그때의 세계 정세와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미국 전력의 33%가 이란 앞바다에 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호 또 제럴드 R 포드호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전담은 아주 최신식 무기거든요. F-35가 거의 다 가 있어요. 그러한 형국인데 이게 뭐 티니지 혁명부터 아랍의 봄 터졌고 IS 터졌을 때 미국이 개입하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잡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미국의 초점이 쿠바로 갈 것이냐 뭐 이란으로 갈 것이냐 해서 됐을 때 이란으로 간 거는 결국 지금 미국은 어디를 타격하고 있냐, 반시장 경제주의는 다 타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종교 문제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반주의는 다 타격을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반시장 경제주의가 남아있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면 북한과의 우리가 1일 목적은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1일 목적입니다. 뒤 목적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는 게 이 목적인 거고, 전쟁을 안 나게 하는 게 1일 목적인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6.25 전쟁 때도 북한이
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북한이 쳐들어왔고요. 그 미군이 다시 들어오는데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언제 들어왔냐? 바로 안 들어왔어요. 9월달 넘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왜 걸렸냐? 네. 미국 의회에서 또 간이 안 간이 또 두들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전쟁의 위기가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다.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럼 지금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중국 편을 들어주고 있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내부 사정도 골마 터졌는데 아 이거 나만이 이재명이 우리 편이네 해가지고 삔또 나가는 생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힘들어진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정세에서 봤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 안보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고 이거를 김정은도 오늘 욕했어요. 그런데 네, 이재명한테 한국의 현 정부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다.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이제 동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방위 출신이시잖아요. 예.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문가가 아니세요. 국방 분야에. 물론 국방위원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결국은 군 출신도 아니고 군의 작전이라든가 뭐 대비 태세라든가 혹은 그 군의 작전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안보에 무지한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게 됐을 때 나타나고 있는 지금 현 실태가 지금 이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본인은 그게 뭐 인생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런 식의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이적행위에 가깝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하고 있는 워딩과 행위들은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일부 장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대북 라디오 이런 거 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지난 시기 그 만들어진 이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우리 군에서 정보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북 라디오 TV까지도 다 송출이 끊겼습니다. 대북전단 날리는 거 이거 위헌 판결 났었어요. 대북전단 날리는 걸 금지하는 게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걸 또 법을 비틀어 가지고 이제 못 날리게 또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민간 라디오들도 다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보가 어떤 곳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노동신문은 들어오고 있어요. 노동신문이 들어와서 국회 도서관에 버젓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안보는 안보들을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보도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주한미군을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한미군 왜 우리와 협의 없이 다른 나라 자극하냐? 주한미군 왜 우리와 협의 없이 훈련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런 거 만드냐라고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빌드업 과정입니다. 이게 주한미군 그 있어봤자 우리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지금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야당이 국민들한테 이 경각심을 좀 알리고 언론과 야당이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주한미군의 존재적 가치와 또 주한미군의 활용 가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서 가장 1순위 옵션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군 면제자인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국방부 장관이 군 생활을 성실히 한 사람이었다.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김장수 장관이나 그 진보 정권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안규백 장관이 너무 불안한 게 뭐냐면 안규백 장관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사고 쳤냐면요. 국방위원 하면서 다음 달에 한미 그 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벌어진다. 날짜까지 박았어요. 본인 SNS에 날짜까지 박으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9월 며칠 날 발생한다.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그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됐는데 왜 취소됐냐면 미국에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그 날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네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지 중국 잠수함이 근처에 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군사 기밀을 국방위원이 보고를 받고 그거를 본인 SNS에 날짜랑 그 표지까지 장소를 올리니까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통합인간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육사, 해사, 공사를 학교를 합치겠다. 학교를 합쳐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육군, 공군, 해군을 다 합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워야지. 육군의 훈련과 해군의 훈련과 공군의 훈련이 다른데 이걸 다 합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각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안규배 장관도 본인은 또 모르니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해안을 드릴게요.
쿠팡과 관세 관련해서는 3명 자르시면 됩니다. 주병기 그리고 김영은 노동부 장관 2명 경질하세요. 이 둘 잘라도 미국에 안 돌아온다 그러면 공정위원장하고 주병기 노동부 공정위원장은 노동부 장관 경질하시고요.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김민석 총리 경질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 경질하세요. 경질하고 뉴 이재명이라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 2.0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한꺼번에 아까 말한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무슨 기획예산처 다 포함해가지고 한 8개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 중에 한 5개는 통과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2.0을 가야지 지금 비어 있는 자리 아직 많아요. 검찰, 경찰, 예. 산림청장도 또 날라갔지. 뭐 다 지금 다 공석이잖아요 지금. 국내도 공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간의 관계를 할 때는 미국이 불편해하는 그러한 그 요인이 있거든요.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안고서는 이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소년보 목사 문제도 벤스 부통령한테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종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미, 이 군 문제, 동맹이 과연 지금 국권 한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 안타깝네요. 제가 몇 주 뒤면 미국을 가잖아요. 생생한 미국의 반응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좋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정확한 정보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도 이제는 미국에 좀 이른바 빨대를 좀 꽂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엄티브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